얼른 짐 싸서 나가라니까. 단지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시댁에서 쫓겨났다. 아이를 품에 안고 빗속을 걷던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장손 며느리로 종갓집에 들어온 이지영은 현대식 한옥의 넓은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마당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죠. 시댁의 한정식집 강가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이 이제 2년이 넘었네요. 시어머니 최미수는 눈에 띄게 이지영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유명 한정식집 종갓집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김치는 뭐야? 이런 맛으로 손님들한테 내놓을 생각이었어? 우리 강가원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집이란다.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에 이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임신한 몸으로 매일 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으니까요. 네, 어머님. 다시 만들게요.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억울했어요. 요리에 재능이 있었던 그녀는 결혼 전 작은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요리를 늘 깎아내렸죠. 남편 강태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도 변변찮은 아내를 데려왔다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집안의 장손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익숙해진 그는 아내의 고통에 무감각했죠. 태준 씨, 늦었네요?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자 이지영이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어요. 그의 양복에서 나는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를 이지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그녀는 참았죠. 그렇게 10개월 이지영은 딸을 낳았어요.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딸이라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자아이라니 강가원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시아버지 강진호의 실망스러운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후 약해진 몸으로 이지영은 아기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제 딸이에요. 소중한 우리 딸.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강태주는 병실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와 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대한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이지영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어요. 폭풍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지금은 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딸 하연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지영은 아이를 안고 강가원의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강태주는 최근 들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딸을 낳은 게 화근이야. 장손댁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큰일이지. 이지영은 이 모든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하연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어요. 할 얘기가 있어. 차가운 목소리에 이지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잠든 하연이를 살며시 요에 눕히고 남편을 마주 보았어요.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아이도 곧 태어날 거야. 아들이래. 순간 이지영의 귓가에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강태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알고 계셔. 미안하지만 이혼해 주었으면 해. 이지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아이는? 하연이는 어쩌고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강태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하연이는 내가 데려가. 어차피 강가원의 대를 이을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지영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자비했어요. 짐 싸서 나가. 오늘까지만 있어. 새 며느리가 들어올 거니까. 이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니 내 역할은 끝났어. 태준이가 소희랑 결혼하기로 했으니 너희는 이제 남이야. 이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연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을 안고 이지영은 작은 가방에 겨우 몇 벌의 옷과 하연이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 강진호는 현관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면 충분할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봉투 안에는 얇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연이를 위해 참아야 했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영은 딸을 비에 적시지 않으려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하연이를 위해 강해질 것이라는 결심이었어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이지영과 하연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평 남짓한 공간은 좁았지만 둘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이지영은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연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죠. 어린 딸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곧 널 위한 더 좋은 곳을 만들 거야. 조금만 참자, 우리 하연아. 자정이 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이지영은 잠든 하연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딸의 긴 속눈썹 위로 눈물이 맺힌 듯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며 잠들었을 하연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영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종이에 자신의 꿈을 적었습니다. 전통음식 연구가가 되어 하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 그녀는 어릴 적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한식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죠. 이제 그 재능으로 새 삶을 개척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지영은 틈틈이 도서관에서 한식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작은 고시원 안에서도 가능한 요리법을 연구했습니다. 시댁에서 억눌렸던 그녀의 재능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김장철인데 제가 담근 김치 좀 맛보시겠어요? 이지영은 용기를 내어 고시원 주인에게 자신이 담근 김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은 특별했어요. 정성과 기술이 담긴 맛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 주인의 놀란 반응에 이지영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고시원 식구들을 위한 반찬을 종종 만들게 되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수강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지영은 모아둔 돈을 털어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하연이를 돌보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엄마, 오늘은 같이 놀아줘요. 4살이 된 하연이가 투정을 부릴 때면 이지영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그녀는 하연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정말 멋진 곳을 만들어 줄게. 거기서는 우리가 매일 함께 요리도 하고 놀 수 있을 거야. 자격증 시험 날 이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재료를 다루었어요. 시험관들은 그녀의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이지영은 하연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좁은 고시원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강가원에서 쫓겨난 지 1년, 이지영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지영은 이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조교로 일하며 전문성을 쌓고 있었어요. 하연이는 7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두 모녀는 작은 원룸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들만의 행복이 자라나는 곳이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게예요. 하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이지영의 맛있는 반찬 가게라는 글씨와 함께 웃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예쁘네. 언젠가 꼭 우리 가게를 열자. 이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는 틈틈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죠. 특히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반찬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소장님이 이지영을 불렀어요. 이 반찬 자네가 만든 거지? 맛이 아주 특별해. 어디서 이런 레시피를 배웠나? 이지영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온 김치와 장아찌를 소장님이 우연히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방식입니다.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고 전통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어요. 소장님은 감탄하며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통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자네 반찬으로 부스를 하나 내보는 게 어떨까? 연구소 이름으로 지원해 줄 테니. 이지영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그녀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연이도 엄마를 돕겠다며 작은 손으로 물을 씻고 양파를 골라냈죠. 모녀의 작은 원룸은 향긋한 장아찌와 김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박람회 첫날 이지영의 부스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녀의 유기농 반찬은 맛도 좋았지만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죠. 특히 도시의 바쁜 직장인들이 쉽게 건강한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소포장 반찬 세트가 인기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성수동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이런 반찬 가게라면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이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성수동의 작은 골목, 오래된 건물 1층의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죠. 하연아, 우리 가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지영이 물었을 때 하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요. 엄마가 항상 정성껏 만드니까요. 조금 더 생각한 끝에 정성 담은 한식, 이지영의 반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작은 간판을 달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이지영은 드디어 자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연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가원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상처를 딛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이지영의 정성 어린 손맛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단골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하연이는 이곳에서 숙제를 하고 틈틈이 엄마를 도왔죠. 엄마, 이 무는 이렇게 썰면 되죠? 9살이 된 하연이는 이제 제법 칼질도 할 줄 알았습니다. 이지영은 딸의 솜씨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연이는 요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래 아이들보다 맛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죠. 맞아, 잘하네. 우리 하연이가 최고야. 어느 날 한 여성 잡지사의 기자가 이지영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싱글맘 사업가를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이지영 씨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인터뷰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지영은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기로 한 거죠. 저는 장손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이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살아야 했고 제 재능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는 잡지의 표지 기사로 실렸고 이지영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방송 출연 후 이지영의 반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해졌고 직원도 2명을 더 고용했어요.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하연이는 엄마의 성공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학교에서도 내 엄마는 유명한 반찬 가게 사장님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두 모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함께 요리했어요. 엄마,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요리사가 될래요. 하연이의 말에 이지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지영의 반찬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한 유명 백화점의 식품 담당 바이어가 접촉해왔고 그녀의 제품은 이제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했어요. 정성 담은 한식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이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이지영에게 전해졌어요. 이지영의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태준과 그의 부모님이었죠. 이지영 씨, 전화 왔어요. 강가원에서 온 것 같은데. 직원의 말에 이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태준이야. 어떻게 지내? 강태준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힘이 빠진 음성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그를 향한 감정이 없었어요.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이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이 직접 이지영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차림에 지친 표정이었죠. 잠깐만 시간 좀 내줘. 강태준의 간청에 이지영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소희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어. 아들 윤호의 친권도 소희가 가져갔고 강가원도 망했어. 강태준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 우리 가게는 부채만 잔뜩 남아서 이제 경매에 넘어갈 거야. 이지영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때 그녀를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저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뭐죠? 이지영의 냉정한 질문에 강태준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연이도 이제 크고 내가 성공한 걸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이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당한 제안이었어요. 진심이세요? 딸이라고 내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강태준 씨,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당신 없이도요. 이지영의 단호한 거절에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이지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정성 담은 한식은 이제 명가한식이라는 브랜드로 재탄생하여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어요.
이지영은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시장도 조금씩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요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어요. 하연이는 대형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고 우승자에게는 유명 요리학교 장학금이 주어졌죠. 엄마, 저 꼭 우승할 거예요.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될 거니까요. 이지영은 딸의 열정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회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주어진 재료로 창의적인 한식 요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남은 시간 30분입니다. 아나운서의 안내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연이는 집중하며 손을 움직였어요. 그녀가 만드는 것은 한식의 진화라는 주제로 전통 비빔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기본기와 자신만의 창의성이 어우러진 작품이었죠. 관객석에서 이지영은 딸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부모님이 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왜 온 걸까요? 대회가 끝나고 심사 시간 하연이는 어머니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이지영은 딸에게 강태준 일행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연이가 동요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강하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기 위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지영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어요. 이 상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연이의 수상 소감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강태준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연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지영은 급히 하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연아 축하한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이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 사람들이... 이지영은 강태준과 그의 부모님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아, 이분들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셔. 하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희를 버린 게 아니었나요? 강진호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어. 최미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하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연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로가 있으면 충분해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하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지영도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잘 대해주셨겠지요?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진정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해서인가요? 강태준과 시부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지영과 하연이는 그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두 모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어요. 명가한식의 본사 건물 옥상 정원에서 이지영과 하연이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엄마, 이제 해외 지점도 5개나 됐네요. 대단해요. 명가한식은 이제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하연이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때 이지영의 비서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사장님, 강가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진호 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이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연아, 어떻게 할까? 이지영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움도 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불쌍하기도 해요. 두 모녀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강진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최미수는 병상 옆에서 울고 있었고 강태준은 초췌한 모습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최미순이 이지영과 하연이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태준도 놀란 표정으로 두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이지영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하연이는 조심스럽게 병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는 하연이를 보자 가냘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뻐졌구나. 떨리는 손으로 강진호는 하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강진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지영아, 하연아, 이 어리석은 노인을 용서해다오. 이지영도 병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미움보다 연민이 더 컸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편안히 계세요. 강진호는 두 모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을 나온 두 모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너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셨어. 어르신을 위해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알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와 하연이를 잃은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두 모녀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명가 안식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하연이는 엄마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한식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들의 앞길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